여러분 안녕하세요. 컴퓨터를 켜면 제일 먼저 접하는 화면이 바탕화면입니다. 그리고 바탕화면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보게 되는 부분이 작업 표시줄이죠. 지금부터 작업 표시줄의 사용과 활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작업 표시줄은 바탕화면 하단부에 있는 이 부분이 작업 표시줄이 되겠죠. 자, 여기서 좌측에 있는 윈도우 버튼을 누르면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 프로그램들의 첫 글자가 알파벳으로 보이게 됩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려면 스크롤을 또 내리셔야 되는데 한참 내려야 되죠. 이럴 때는 이 알파벳을 누르게 되면 알파벳만 보이게 되고요. 해당 알파벳을 선택하면 해당 프로그램들만 또 나오게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찾으실 때 일일이 이렇게 스크롤로 찾지 마시고요. 알파벳 눌러서 간단하게 해당 부분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자주 쓰는 프로그램들이나 따로 묶어둬야 할 프로그램들이 있을 때 이 부분을 또 이용을 하게 되죠. 여기서 비디오 편집기를 자주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클릭 드래그해서 이 옆에다가 바로 옮겨 두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 윈도우 시작 버튼만 누르시면 우측에서 바로 실행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이 우측 부분은 마우스를 경계선에 놓고 드래그를 해서 좀 더 다양하게 넣을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어도비 프로그램만 따로 모으고 싶어요. 그럴 때는 여기에 그대로 클릭 드래그 하신 다음에 이 위에 제목을 써주시면 되죠. 자, 예를 들어서 포토샵을 이쪽에다 얹었습니다. 그러면 포토샵이라고 하나 들어가 있죠. 자, 이 위쪽에 보시면 그룹 이름 지정이라고 나오죠. 자, 여기에 어도비라고 이렇게 써주시게 되면 어도비 프로그램만 따로 또 모아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이렇게 했다고 해서 원래 있던 프로그램 자체가 이동한 건 아니죠. 이거는 바로 가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필요 없으면 지우시면 돼요.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요. 시작 화면에서 제거해 주시면 여기 있는 바로 가기가 제거가 됩니다. 그 대신 아래쪽에 있는 제거를 누르면 이 프로그램 자체를 삭제하는 거죠. 두 개의 차이점 잘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윈도우 10에 있는 이 윈도우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이 화면을 잘 이용을 안 하세요. 많이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정말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곳에 빠르게 접근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여기는 검색창이죠. 이 검색창은 프로그램, 웹 상관없이 검색을 해줄 수가 있어요. 검색창 클릭을 하시게 되면 상단에 모두, 앱, 문서, 웹, 더보기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면 앱이 있는지 또는 문서가 있는지 웹에 검색한 내용이 있는지 찾아주게 됩니다. 통합적으로 찾아주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list.rtf라고 있는데요. 이걸 만약에 찾는다 할 경우에 여기에다가 리스트라고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바로 찾아주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위치도 전부 나오게 되고요. 좌측에 보시게 되면 웹 검색 결과도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죠. 자, 일일이 브라우저 여실 필요 없이 여기는 검색창에서 파일도 찾고 웹 검색도 한꺼번에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실행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여기 쭉 나오고요. 기본적으로 작업 표시줄에 올라가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죠. 자, 이것들도 내가 원하면 넣을 수 있고 뺄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는 반디집을 뺄 거예요.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요. 작업 표시줄에서 제거합니다. 그러면 없어졌죠? 자, 다시 넣어줄게요. 여러분이 자주 쓰는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에는 바탕화면에 꺼내놓지 마시고 아예 작업 표시줄에 넣어두시면 언제든지 빠르게 접근할 수가 있죠. 자, 반드시 클릭 드래그해서 작업 표시줄에 얹습니다. 그러면 작업 표시줄에 고정이라고 나오죠. 자, 여기에 놓을게요. 그러면 바로 들어가게 되죠. 자, 언제든지 필요하면 이 버튼만 누르시면 바로 실행이 되고요. 자, 위치는 클릭 드래그해서 기다리셨다가 움직이시면 원하는 위치로 이동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가상 데스크탑 화면이죠. 작업 표시줄에 보시면 검색 옆에 작업복이라고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내가 컴퓨터에서 지금까지 했던 작업들을 전부 보여주게 됩니다. 우측에 보시면 현재부터 10월 27일까지 대략 한 달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 달 동안에 내가 했던 여러 가지 작업들이라든지 열어봤던 파일들 이런 것들을 여기서 한 번에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그 파일을 열겠다 할 경우에는 그 부분을 클릭만 해주시면 바로 열리게 되겠죠. 자, 그 대신 단점은 누구든지 내 컴퓨터를 이용하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내가 그 전에 이용했던 프로그램들
검색했던 웹사이트들 전부 확인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진을 열어봤다 할 경우에 그 사진 위치도 여기서 전부 알 수 있고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했던 활동 중에 없애고자 하는 게 있다면 여기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요. 제거해 주시면 되겠죠. 또는 어제 했던 작업을 모두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아래로 내려가서 내가 원하는 날짜에 가서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면 그 날짜에 해당하는 모든 검색 기록들, 사용했던 작업 파일들, 관련된 내용을 전부 지울 수 있죠. 이렇게 지우는 것은 미리 보기를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원본 파일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기 새 데스크톱이라고 있죠. 여기는 플러스를 누르시게 되면 가상 데스크톱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웹브라우저를 3개를 열어놨는데요. 나는 포토샵 작업을 또 해야 되는데 이것들은 그대로 놔두고 포토샵 작업은 또 따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같이 열어놓으면 정신없죠.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가상 데스크톱을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작업 보기 버튼 누르시고요. 이 위에서 새 데스크톱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데스크톱이 하나 더 생겼어요. 데스크톱 2라고 나오죠. 자, 1은 좀 전에 우리가 웹브라우저를 3개 열어놨던 화면 있죠? 그게 데스크톱 1이 되겠고요. 지금 2를 새로 생성을 했죠. 자, 그러면 마치 새로운 화면처럼 또 나온 거죠. 그러면 여기는 포토샵을 또 실행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포토샵을 실행을 했어요. 자, 그런데 아까 좀 전에 봤던 그 화면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거기서 뭔가 검색을 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여기 있는 작업 보기 누르고요. 데스크톱 1로 갑니다. 그러면 원래 화면 나오죠. 자, 다시 작업 보기 누르고 데스크톱 2로 가면 포토샵이 나오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컴퓨터 이용하시다 보면 이런 창들을 많이 열어놓고 써야 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 화면에 창들이 여러 개가 나와 있으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정신이 없죠. 자, 이럴 때는 가상 데스크톱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분류를 해주시게 되면 좀 더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이 가상 데스크톱은 원하는 만치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토샵 작업을 하다가 인터넷 검색도 하시고 워드도 쓰시고 인터넷 뱅킹도 하셔야 돼요. 그것을 한 화면에서 전부 다 보려면 정신 없습니다. 자, 이럴 때 데스크톱을 만들어서 따로따로 얹어서 작업을 하시면 훨씬 편리하겠죠? 이것도 많이 이용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은 작업 표시줄 우측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숨겨진 아이콘 표시라고 나오죠. 자, 여기 눌러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숨겨져 있는 아이콘들이 나오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라든지, 그 다음 블루투스 장치, 그 다음에 하드웨어 안전하게 제거 및 미디어 꺼내기죠. 이런 기본 아이콘들이 있고요. 그 외에는 내가 설치한 프로그램이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카카오톡이 있죠. 이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설치하게 되면 이 숨겨진 아이콘 표시 기본적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눌러서 여기서 바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보안 한눈에 보기라고 나오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에서 보안 관련 내용을 한눈에 보여주는 곳이 되겠습니다. 방화벽이라든지 앱 및 브라우저 컨트롤 부분, 계정 부분, 장치에 대한 보안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보여주게 되겠죠. 자, 좌측에 보시면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라고 나오죠. 여기 들어가세요. 그러면 현재 위협 상태를 보여주게 되죠. 자, 혹시 좀 불안하실 경우에는 빠른 검사를 이용을 해서 기본적인 검사만 일단 실행을 해주시면 위험한 상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검사 옵션이라고 있죠. 검사 옵션 누르시게 되면 아래쪽에 빠른 검사, 전체 검사, 사용자 지정 검사라고 나오게 됩니다. 빠른 검사는 시스템만 체크를 해줘요. 그래서 시스템 외에 USB 드라이브라든지 다른 저장 공간에 있는 위협들은 검사는 해주지 않는 거죠. 전체 검사는 내 컴퓨터 전체에 대해서 검사를 해주게 됩니다. 당연히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기존에 쓸 때까지 아무 이상이 없었으면 괜찮은 거니까 새로 USB 같은 데 담아오는 파일이 불안한 거죠. 자, 그럴 때는 사용자 지정 검사 하시고요. 지금 검사 누릅니다. 그러면 폴더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외부에서 사용하던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그럴 때는 그 USB 열지 마시고 여기에 들어오셔서 내 PC 누르게 되면 USB 드라이브라고 나오게 되죠.
이 드라이브 선택하시고 폴더 선택을 하시면 바로 검사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묻어서 들어온다든지 멀웨어 같은 것들이 묻어서 들어오는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를 해줄 수 있겠죠.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꼭 이용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이런 폴더가 좀 불안해요. 한번 검사를 해보고 싶어요. 이럴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사용자 지정 검사하신 다음 지금 검사하셔서 바탕화면에서 해당 폴더 선택하시고 폴더 선택하시면 그 폴더만 검사를 해주게 되겠죠. 자, 지금 위협이 없다고 나오네요. 이거는 양이 적기 때문에 금방 끝났네요. 1초밖에 안 걸렸습니다. 자, 이렇게 외부에서 가져온 USB라든지 이런 것들은 꼭 검사를 해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블루투스 장치가 있죠. 블루투스 장치 들어가시면 추가와 표시가 있죠. 표시를 누르시게 되면 내 컴퓨터에 연결된 여러 가지 블루투스 장치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 추가가 있죠. 추가는 여기 있는 숨긴 버튼 눌렀을 때 나오는 장치 추가나 동일한 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블루투스 또는 기타 장치 추가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디바이스를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블루투스 부분을 누르시게 되면 내 컴퓨터와 연결할 수 있는 디바이스들을 찾아주게 됩니다. 여기에 연결할 디바이스가 있으면 그 디바이스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연결 중이라고 나오게 되고요. 바로 연결이 되게 되겠죠. 그 다음 혹시나 연결할 디바이스 기기가 디바이스 추가해서 잘 찾아지지 않을 경우에는 블루투스 기기를 끈 상태에서 장치 추가를 다시 하시고요. 블루투스를 누르게 되면 추가하기 위해서 검색을 하게 되겠죠. 이때 블루투스 기기를 켜주시게 되면 찾게 됩니다. 연결이 잘 안 되실 경우에는 이런 방법을 이용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데스크탑 PC라서 상관이 없겠지만 노트북을 쓰시는 분들은 이 블루투스 검색을 해도 배터리가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필요 없을 경우에는 노트북 같은 경우는 끄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은 그 옆에 보시면 마이크를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마이크가 나오게 됩니다. USB 마이크나 또는 3.5 단자 마이크 같은 거 이용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마이크가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 윈도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이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죠. 팀 버튼 누르시면 여기서 모임 시작 버튼을 눌러서 무료 화상 회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줌 같이 이용을 하시는 건데요. 이것도 필요하신 분은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스피커 버튼이 있죠. 자, 이거 누르시게 되면 스피커 볼륨을 조절할 수 있고요. 연결할 수 있는 스피커가 여러 개일 경우 옆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재생할 디바이스 선택이라고 해서 나오죠. 여기서 원하는 스피커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모니터에 스피커가 붙어 있어서 지금 하나가 더 나오네요. 그 다음에 제가 이용하는 스피커가 여기 있죠. 자, 그 다음은 와이파이죠. 자, 와이파이 눌러보시면 연결할 수 있는 와이파이들이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필요한 와이파이가 있을 경우에 선택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누르시면 자동으로 연결이라고 체크되어 있고요. 연결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연결 버튼을 누르면 와이파이 비번너라고 나오죠. 이 와이파이 비번은 보통 062 밑면에 보시면 와이파이 비번이 있습니다. 그 번호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아래 보시면 와이파이, 비행기 모드, 모바일 핫스팟 이렇게 3개가 나오게 되죠. 여기 말고요. 자, 우측 끝에 작업 표시줄에 가게 되면 알림 버튼이 있습니다. 이 알림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도 나오게 됩니다. 확장 누르시면 컴퓨터의 기능들이 여기 한꺼번에 다 표시가 돼요. 블루투스, 비행기 모드, 모바일 핫스팟, 네트워크 전부 나오죠. 여기서 한꺼번에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터치 키보드가 있죠. 이 키보드가 고장이 났다거나 연결이 안 됐을 경우에는 난감한 상황이 되죠. 이럴 때 원하는 텍스트를 이렇게 터치 키보드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터치 화면에서 이용하기 위해서 제공을 하는 건데 마우스로 버튼을 누르셔도 아무 문제 없이 입력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윈도우 버튼도 그대로 있고요. 전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 한영 키죠. 가끔 키보드에 한영 버튼을 눌러도 제대로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서 직접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한영 전환 버튼 눌러주시면 한글과 영어로 변환이 되죠. 필요한 경우 이렇게 변환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게 아니면 키보드에서 한영 키를 누르셔도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웹브라우저에서 검색을 하거나 텍스트 입력을 하실 때 가끔 텍스트가 제대로 입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안녕하세요 라고 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음 모음이 분리가 돼서 입력이 되죠.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단축키가 잘못 눌려서 그래요. 윈도우 H를 잘못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윈도우 H는 음성 명령을 텍스트로 변환해서 입력을 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되면 자음 모음이 분리가 돼서 입력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럴 때 원래대로 돌리는 방법은 윈도우 시작 버튼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요. 작업 관리자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좌측 부분에서 마이크로소프트 텍스트 인풋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돼 있는 이름을 찾습니다. 자, 여기에 있죠. 자, 이것을 비활성시키면 되겠습니다.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요. 작업 끝내기 해줍니다. 자, 그러면 작업이 끝났죠. 자, 이제 입력을 하시면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아무 이상 없이 적용이 되죠. 음성을 텍스트로 입력하는 이 기능을 나도 모르게 실행을 했다거나 또는 이용을 하셨을 경우에는 작업 관리자에서 그 기능을 끄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그 외에 다른 이유로 텍스트 입력이 잘 안 되는 것은 여기 있는 한국어 입력기를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로 쓰지 않고 다른 걸 이용해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도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로 바꿔주시면 아무 문제 없이 이용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여기 시간과 날짜가 나오죠. 여기 누르시면 달력과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측 끝에 있는 알림창 버튼 누르시면 여러가지 알림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아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간 모드라든지 그 다음 설정 버튼, 화면을 캡처한다든지 비행기 모드, 핫스팟, 네트워크 이런 것들 여기서 전부 확인을 하고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작업 표시줄에 우측 버튼 클릭을 했을 때 나오는 메뉴들인데요. 좀 전에 본 이 터치 키보드는 여기서 버튼이 나오도록 활성화를 해야만 나오게 됩니다. 작업 표시줄 우측 버튼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터치 키보드 단치 표시 나오죠. 이거 끄시면 가려지게 되겠죠. 작업 표시줄에 너무 메뉴들이 많으면 복잡하니까 쓰지 않는 기능은 이렇게 끄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뉴스 및 관심사죠. 여기서 아이콘만 표시 또는 텍스트 표시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작업 표시줄 우측 부분에 날씨가 나오게 되고요. 마우스를 얹고 기다리시면 그날의 뉴스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자꾸 건드려서 뜨게 되면 불편하실 경우에는 작업 표시줄 우측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뉴스 및 관심사에서 끄기를 선택해 주시면 가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작업 표시줄 위치 설정을 위해서 전체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 표시줄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면 여기에 작업 표시줄 설정이라고 나오죠.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작업 표시줄 자동 숨기기라고 있죠. 여기에 체크하시면 숨겨지고요. 마우스를 하단으로 붙이게 되면 다시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가렸다가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 잠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잠금을 끄시게 되면 마우스로 작업 표시를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우측으로 붙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상단, 좌측 다 붙일 수 있어요. 하단도 붙일 수 있고 그 다음 사이즈도 변경이 가능하죠. 자, 이렇게 올릴 수도 있겠죠. 다양하게 위치나 크기를 바꿔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세로로 긴 작업들을 많이들 하시죠. 주로 문서 작업들 같은 거 많이 하시죠. 그럴 때는 작업 표시줄이 있으면 아무래도 세로 길이가 좁아지기 때문에 쓰는데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작업 표시줄을 우측에 붙여놓고 이용을 하시면 공간을 좀 더 넓게 활용을 할 수 있겠죠. 본인이 하는 작업에 맞춰서 작업 표시줄 위치를 잡아서 이용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윈도우 바탕화면에 있는 작업 표시줄의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본적인 기능들인데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컴퓨터를 이용을 하시다 보면 반드시 쓰이게 되는 기능들이니까 많이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